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하트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어떻게 이제 주말 다 끝나가는데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말을 틈타서 삼성전자도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사실 다른 종목은 그렇게 많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조금 분석을 했죠. 예,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카카오 네이버뿐만 아니라 미국의 ETF까지 다 분석을 여러분께 드렸는데, 제가 그래도 삼성전자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장과 배당을 안정적으로 하방 경직을 하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좋아해요. 특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급등하고 성장성이 높은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종목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참 힘들어요. 그 부분이. 차라리 삼성전자 같은 주식, 진득한 주식을 사서 길게 가져간다고 하고 마음 편하게 놔두는 게 그게 수익률이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팔 때 이게 급등하고 막 이런 거라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ETF 그런 거 해가지고 2개 정도 가져가는 게 제일 저는 안전하고 깔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주식은 여러분 한번 사시면 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판다고 생각하시면 힘들어져요. 수익도 그렇고. 자, 이번에 최근에 중국 상하이에서요, 열린 국내 설계자산 및 맞춤형 반도체 생태계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이때 삼성전자도 참석을 했는데, 삼성전자에서 최신 파운드리 로드맵을 여기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 공개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TSMC를 따라잡고 파운드리에서 어떻게 반도체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했었는데, 삼성전자에서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구나. 제가 사실 궁금한 부분이 좀 많이 풀렸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운드리가 뭐냐면, 아직까지 혹시나 파운드리 반도체는 메모리가 있고 그다음 비메모리가 있죠. 메모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D램과 낸드 플래시고, 그 다음에 비메모리는 팹리스 업체, 설계만 하는 업체를 팹리스 업체라 그러고, 그 설계한 것을 이제 생산하는 것을 파운드리라고 그럽니다. 파운드리. 보통 이제 CPU도 이제 포함을 시키냐 마냐 하는데, CPU는 그냥 CPU라고 해요. 지금 인텔에서 거의 잡고 있다 보니까, 물론 AMD나 엔비디아로도 많이 넘어왔지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메모리 말고 삼성전자에서 이제 파운드리에서도 1등을 하겠다고 한 건데, 아시다시피 5나노에서 지금 수율이 삼성전자가 조금 달리죠. 조금 이제 달리는데, 이제 삼성전자, 저는 제가 퀘스천을 가졌던 게 뭐냐면, 아니 4나노하고 3나노를 해야 되는데 이 로드맵을 삼성전자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또 궁금했던 부분, 아니 4나노는 그렇다 치고 퀄컴도 수주를 하고 그렇다 치는데, 3나노의 GAA 공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수주를 어떤 식으로, 이게 설계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이것에 대한 숙제를 풀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퀘스천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다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 드릴게요. 자, 일단 삼성전자는 이 3나노급 공정을 2023년에 들어갑니다. 양산입니다. 양산. 이게 이제 2세대 3나노고, 이제 1세대 3나노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양산 시기를 표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내년부터죠. 어쨌든 3나노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그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도체 설계 자동화 업체 시놉시스죠. 저번 달에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을 이용한 반도체 테이프 아웃에 성공했다. 설계를 마쳤다. 생산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3나노, 이제 1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위해서 삼성전자가 로드맵을 따로 지금까지 내놓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갈 것인지.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해답이 삼성전자에서 오픈을 했냐면, 자,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고객사가 없으니까, 이것을 발주낸 고객사가 없으니까 구체적인 로드맵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이야기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삼성전자 자체 내부에 설계하는 자체 반도체를 중심으로 적용한다.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 전체의 전 세계 마켓시어 17%, 18% 중에 약 50% 이상은 삼성전자 자체 이제 그 설계한 것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세대 3나노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설계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우리가 알고 있는 엑시노스죠. 요 시리즈, 삼성전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이 시리즈, 이것만 해도 물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니 전 세계 매출 판매량 1위는 삼성전자 아닙니까? 이 AP를 3나노에서 생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삼성전자 것부터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전략이 상당히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되면서 내년부터 자체 엑시노스에 이게 들어가면서 이제 2023년 3나노급 공정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제 고객사 것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5나노, 지금 올해 초에 출시된 엑시노스 2100, 요거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지금 파운드리 5나노에서 이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 지금 파운드리 그 사업부 전체 매출 비중 중에 시스템 LSI 사업부, 자체 설계 사업부 일감이 거의 50%를 웃도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3나노급 공정의 수요도 아마 삼성전자 자체 반도체가 거의 가져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이게 뭐냐면, 일단은 고객사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3나노에 들어가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삼성전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은 파운드리를 하고 싶어도 고객사가 없으면 아예 자체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4나노, 3나노 들어가도 자체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됩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1세대급 3나노, 지금 그 내년에는 1세대급 3나노가 주력이 아니라 2세대급 4나노, 2세대급 4나노는 우리가 이제 뭐 퀄컴이라든지 아마 엔비디아 쪽도 아마 수주를 받을 것 같은, 이런 이제 수주를 받는 쪽이 주력이 되면서 삼성전자에서 아마 양산을 내년부터는 이쪽에 아마 집중해서 할 것 같아요. 지금 2세대 4나노도 지금 5나노 반도체하고 비교하면 성능이 한 11% 정도 개선됩니다. 칩 면적이 24% 정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전력 사용량은 13% 정도, 16%네요. 정도 줄어들고, 그리고 물론 3나노급 반도체의 성능 개선폭보다는 4나노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3나노는 5나노급 공정하고 비교하면 성능이 한 30% 정도 개선되고, 전력 효율은 50%, 칩 면적은 한 35% 정도 절감이 됩니다. 지금 7나노급 이하에서 공정에서 제공하는 파운드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TSMC 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의 2세대 4나노급 공정에 대해서도 시장 수요는 충분할 거다. 왜냐?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TSMC 말고는. TSMC도 참 좋은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좋은 게, ASML의 노광 장비를 지금 비슷하게 가져온단 말이죠. 비슷하게 수량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도 작년에 날아가서 막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이게 장비를, EUV 장비 수량이 비슷하다 보니까 아무리 TSMC가 용 빼고 뭐 수율이 잘 나고 해도 만들 수 있는 용량은, 만들 수 있는 그 캐파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조금 부족하지만 어쨌든 EUV 장비를 비슷하게 가져오고 오다 보니까 이게 EUV 라인만 돌리면 고객사는, 시장은 충분하다는 거죠. 물론 4나노급까지는 이제 핀펫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내년에 3나노 이제 GAA 공정에서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AP를 잘 어느 정도 수율만 나와주면 당연히
고객사는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자의 이 전략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약간 이제 아쉬운 약점이 뭐냐면 이게 설계 비용, 설계는 팹리스 업체들이 설계를 하잖아요. 이 설계 비용이 7나노는 한 2천억 정도, 한화로, 그 다음에 5나노는 한 4,500억 정도, 3나노가 한 6천억 이상 설계 비용이 많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 3나노급 공정에서는 이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공상이 큰데, 지금 삼성전자는 3나노급 공정은 이제 핀펫을 적용했던 이전 공정하고 달라지죠. 트랜지스터 구조인 게이트 GAA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핀펫 공정보다 1.5배 설계 비용이 많이 드는 이 부분에 대한 숙제는 풀어야 된다. 대신에 TSMC도 2나노로 넘어가면 분명히 이제 GAA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업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어떤 단가나 이런 메리트로 해서 접근을 하면 분명히 3나노에 대한 수주를 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한번 이제 이렇게 수주를 따고 들어가게 되면 계속 가는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제 TSMC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3나노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잘 해나가야 되고, 그리고 3나노 공정뿐 아니라 4나노급 공정에서도 힘을 좀 더 실어가지고 지금 이런 어떤 파운드리 EUV 장비가 조금 타이트한 요 시기에 힘을 좀 실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지금 한 56대 18. 근데 TSMC 56%, 삼성전자 18%인데 이거는 전체 파운드리의 전체 다고요. 10나노 이하 EUV 공정에 들어가면 한 6대4, 한 6.5대 한 3.5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차이가. EUV 장비 비슷하게 계속 이제 온다고 치면 요 수준에서 EUV에서는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어쨌든 이 4나노, 3나노 우리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여튼 응원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4나노는 이렇게 들어가고 3나노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깨알같이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상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